9월 19일 마감 시장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도주랑 테마주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주도주는 말 그대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좀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들, 그리고 이 지수를 움직이면서 이 패시브 자금들, 지수로 추정하는 자금들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대형주 유지의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도 그런 거고, 지금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 게 주도주가 막 치고 나가지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주도주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수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는요, 최근에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뭐 건설기기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고, 아니면 통신기기, 뭐 5G 관련 테마주가 뭐 스타링크, 그리고 뭐 저궤도 위성 테마로 엮이면서 또 많이 올랐는데, 이 테마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모멘텀이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녹아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테마주의 특징인데, 결국 이 테마주들은 수급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최근에 5G 관련 테마주도 왜 그러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막 뉴스 몇 개 나오고 갑자기 스타링크 이슈가 나오면서 막 수급이 터지니까 이제 5G 관련 테마가 저평가가 됐나 보다라고 올라갔는데, 실적에 녹일 수가 없는 이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수급 세력들이 테마주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와, 내가 이 종목을 10%에 사가지고 뭐 30%에 팔 수가 없어요. 테마주들은 올라가면 당연히 짧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뭐 5%씩 10%씩 한 번에 떨어져, 1분 단위로. 그래서 이 수익 구간 리스크, 수익 구간의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테마주의 시장인데, 지금 그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형주들, 주도주들은 계속 부진하고, 테마주 짧게 먹으려고 해도 먹으면 3% 5%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에 손절해버리니까 지금 투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잡으셔야 된다. 네, 비중 작게 잡으셔야 된다.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도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네, 환율도 높고, 그리고 유가도 높고, 국채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올 만한 이 시장에 어떻게 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정과 이벤트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쉽지 않다.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제가 오늘 장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전까지는 원래 시장이 좀 부진하잖아요. 추석 이후에 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매도 심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계속 짧은 매매, 네, 단타 매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걸 아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왜 좋아야 되는데 떨어지지? 왜 내가 사는 주식만 떨어지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떨어져요. 웬만한 주식 다 떨어집니다. 지수 다 떨어지고 있고요.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20개가 안 돼요.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3, 4개가 안 됩니다. 네, 2,400개 중에 10% 이상 올라가는 게 20개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1%에 1%.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말 이상한 거니까 어느 정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이라든가 이 종목의 개별 이슈가 워낙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일단 일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리 철저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 뭐 이 치료 관련 테마주들, 네, 이런 관련 테마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 협약식 탄소 배출과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원통상자원부에서는 조선 해양의 날에 참석을 합니다. 기념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뭐 조선 해운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네, 하반기 스마트팜 심포지엄이라든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로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은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말 그대로 금리 슈퍼웨이크, FOMC,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다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쉽지 않다. 물론 뭐 점도표라든가 뭐 전체적인 금리 상황을 본다면은 동결이 굉장히 유력하지만은 또 모르잖아요. 동결한 다음에 8년 은정이 갑자기 이번에는 동결하는데 11월 달에 지금 최근에 2개월 연속 CPI도 오르고 있고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뭐 금리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뭐 발언 해버리면은 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FOMC 확인하고 주말이거든요. 또 주말 지나면 추석 연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까지는 시험시험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뭐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많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내가 비중이 높은 주도주들 삼성전자, 에코프로, SK하이닉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막 테마주, 단타마 이런 업종들은 막 가니까 그걸 사야 되나 아니면 테마주 내가 주도주 물을 타야 되나 이게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주식 안 한다 하고 지금 다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네, 50조 원을 지금 이탈해버렸죠. 증시 주연 자금이. 그래서 쉽지 않다. 계속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짧게 매매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까지 하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 이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는 끔찍합니다. 특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현대차, LG화학, 삼성SD, 네이버, 기아 다른 종목들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릴 만한 지금 뚜렷한 재료가 없어. 그게 문제란 겁니다. 이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사봤자 지수가 안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들어올 만한 증시 자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더 피곤하죠. 지금 900포인트 히트한 다음에 5거래 연속으로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이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 인공지능 관련 테마가 포함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이 나와줬다는 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상한가도 코스닥에 집중이 되었고요. 야, 이런 거 진짜 제 에이스테크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간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통신장비 5G 관련 테마주도 왜 올랐냐? 이상할 것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왜 오른지 설명을 못해. 네, 그냥 세력들의 수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5G 장비 시장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은 제가 원자력 관련 테마주는 4월 이후에 총선 이후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더 짓고 아니면 더 짓거나 아니면 연장하고 싶어도 법이 다 막혀서 못해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럴 거면 결국에는 정부 여당 쪽에서 총선에서 이겨야지 원자력 테마가 더 가는 거고, 정부 여당의 총선을 진다, 지금 야당이 이긴다,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손대면 안 됩니다. 급락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뭐 이렇게 좋게 나오지만은 정말 주도주가 되려면은 네, 어떻게 된다? 4월 달에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 팀이 큰 게 상장이 나왔는데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가 블랙로 글로벌 콘선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7조 원을 베팅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시간으로 많이 올랐다는 점들. 다만 자, 인공지능 돈 버는 기업 아니죠.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는 여러분들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관점으로 짧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최근에 정말 시장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죠. 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국내 증시를 택한 이상 좀 버틸 거 버티고 단다칠 것도 좀 단다치면서 잘 잡아봐야죠. 또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서 최대한 테마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 위주의 이슈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